도박에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5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마지막 배팅이 12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네, 마카오기님. 네, 안녕하세요. 2025년이 밝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복 듬뿍 받으십시오. 우리 마카오김에게도 그 새해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새해 계획이요. 네. 제 개인 유튜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새해 첫 컨텐츠인데요. 오늘 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눕니까? 새해 되면 네. 많은 분들이 다 신년 계획, 뭐 담배 끊어보자 네. 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꼭 살을 빼겠다. 네. 뭐 이런 계획들 너무 많이 세우시잖아요.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도박에 빠지신 분들도 일반 네.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 도박 중독자분들에게 맞춤, 네. 도박 끊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하고, 네. 그리고 그럴 때 자주 하는 실수들은 무엇인지,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새해 계획을 한번 잘 짜보겠다는 또 의지도 있으실 텐데 네. 그것을 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지 어떤 분들 모셨습니까? 네, 오늘은 도박 엔딩의 조회수를 항상 책임지시는 분 두 분 모셨습니다. 흥행보증수표죠. 김호진 선생님과 이주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네, 2025년이 밝았는데요. 우리 김호진 스님. 네, 혹시 선생님 계획 있습니까? 새해엔 저도 이제 그 담배를 완전히 끊는 그런 계획, 그 다음에 낚시를 조금 줄이는 계획, 네.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똑같아요. 음. 뭐 계획 없이 산 지가 오래돼서 네. 루틴,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거. 네. 예. 사실 저런 태도도 참 좋은 것 같은 게 뭔가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날짜가 변경됐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먹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루틴한 삶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에 뭔가 변화를 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중독자다운 생각이죠. 그래서 오히려 변화를 주지 않고 내가 하던 대로 꾸준히 하겠다라는 그 태도도 매우 좀 의미 있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선생님의 경험을 이제 되새겨 본다면 새해가 됐으니까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새해 연말부터 뭐 구정 이런 새해 연말 연시가 도박 중독자에게는 하드 타임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고, 왜냐하면 가족들도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연말 연시를 보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그렇죠. 전부 찌부려져 있는 상황에 또 사회적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뭐 송년회를 한다, 신년회를 한다 하는 게 거의 극히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외되고, 네. 그 소외감과 외로움 때문에 또 그것이 도박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시는 도박 중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이고 외로운 시기겠네요. 외로운 시기라고 저는 네. 느끼고 있습니다. 모임도 많고 웃고 떠들고 막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선물 주고 받을 때 나는 거기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 때. 나만 소외된 느낌. 네. 나 빼고 다 행복한 느낌. 선생님 이게 너무 공감이 갑니다. 아, 그랬나요? 도박 중독자한테 연말 연시, 남들한테는 네. 행복한 일이고 막 너무 블링블링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박 중독자한테는 그럴수록 더 특히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네. 선생님이 제대로 바로 알아봐 주시네요.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진짜 심각한 네, 중독에 빠졌던, 그리고 그 심각한 힘든 또 연말 연시를 보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잘 되새겨서 오늘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박에 빠지신 분들도 이 신년 계획들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 신년 계획을 세울 때 보통은 이제 우리처럼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세우시는 건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들을 하는 건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도박을 어떻게 끊을까, 또 가족들하고 어떻게 친밀감을 제고할까, 이런 것보다가는 네. 오히려 내가 그 도박을 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직장은 무탈할까, 이런, 또 법적으로 혹시라도 또 내가 뭐 불법 사이트에 들어갔던 것이 처벌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상당한 어떤 뭐라 그럴까, 불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새해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든 시기인데 또 거기다가 불안감, 소외감뿐만 아니라 불안감도 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 자기의 잘못을 가족한테서 뭐 예를 들면 해피한다 그럴까? 또 직장에서도 막 충실하게 근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내가 그 잘못한 부분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난 여전히 법적인 문제가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 출발선에서 서지 못한다는 그 불안함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요. 네, 제가 김호진 선생님 말씀을 좀 보태자면 네. 새해라는 그 의미는 오히려 회복에 방해되는 그 의미를 너무 부각한다면 네. 위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복은 별다른 게 없어요. 새해라고 새로 세울 계획이 없고 원래 계획이 있어야 하고 네. 9월 달에 세우던 8월 달에 세우던 원칙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중독에서 많이 쓰잖아요. 원칙 똑같아요. 금전관리, 단도학 모임 나가고 상담 뵙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대안 프로그램 활동하고 이런 계획들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해라는 의미에 있어서 설레임과 조금 기분 좋음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족 간의 소외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가족 관계들이 나에게 오는 그런 어떤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는 새해에 조금 더 회복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평상시에 그 회복을 유지하는 그 경각심 또는 그 팁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네. 예. 흔들릴 유형이 되게 많거든. 새해라는 어떤 의미 부여가 네. 스스로에게 약간의 어떤 그 허용도 허락을 해주고요. 어쩌면 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소화해주지 못해서 외로움이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얼마든지 촉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어떤 단도박 우리 회복의 계획은 항상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그 원칙이 됐을 때 어떤 그 회복 연차에 따라서 새해에 조금 하나 뭘 더 보태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죠? 근데 이 질문은 혹시나 새해라서 한번 도박 한번 끊어볼까?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네. 예, 도박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새해라는 날짜가 주는 허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참 공감이 가는 게 보통 조박 중독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1월 1일이 되면 40년 동안 한마디 못했던 영어를 마치 프리토킹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26년이 되면 또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해가 주는 허용이라는 것에 상당히 공감이 돼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달라져야지. 영어를 못했던 게 갑자기 외국인과 영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살이 20년 동안 안 빠졌던 그 살이 그냥 안 빠져. 25년이 되면은 마치 또 슬림해질 것 같은 새해라고 느낌. 안 빠집니다. 더 찢어 먹어서. 네. 그런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니 오히려 12월 30일, 31일, 1월 1일 이게 월화수라면 똑같은 하루가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에 상당히 공감이 가요. 30일에서 31일 바뀌는 것과 31일에서 1월 1일이 바뀌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굉장히 와닿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러니까 새해라고 너무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부담이 돼서 훨씬 네. 더 힘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역효과가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렇다면 새해가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 음. 중독자분들이 갖는 특성 때문에 기질 때문에 하는 실수들은 없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빚이 3천만 원 있는데 나는 무조건 이걸 한 달 안에, 3개월 안에, 1년 안에 무조건 갚을 거야. 네. 속도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거든요. 계획 세울 때. 속도라는 건 무조건 빠르기만 한다고 아니면 너무 늦다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속도가 있을 텐데 그 속도를 찾아서 그 속도에 맞게끔 해가는 게 훨씬 중요한데 중독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항상 빨리 급하게 당장 한 번에 라는 이 속도에 굉장히 집착하시기 때문에 계획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만에 맞는 속도를 찾자. 그런 것처럼 계획을 세울 때 중독자들 기질 때문에 하는 그런 실수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가장 그 안타까운 부분은 조급성이에요. 뭔가 도박에서 그 벗어나기 위해서 빚부터 어떻게 빨리 좀 처리하고 또 내가 그 끊어졌던 친구들 어떻게 연결하고
또 사회적 관계도 어떻게 회복하고 이런 데 대한 그 조급한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나 또 자기의 어떤 정서 상태 등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급하게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사실은 그 이주영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런 부분이야. 늘 루틴대로 살아라.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대표적인 게 이거죠. 네. 회복을 도박처럼 해요. 조급증이. 회복을 도박처럼 하는데 네. 회복이 등수가 없어요. 네네네. 1, 2, 3등 안에 단도박 세계 챔피언이 없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 비슷할걸요? 그냥 합격 점수만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꽈락 안 맞으면 됩니다. 하나가 뭐 40점 이상 꽈락만 아니면 딴 데가 좀 더 좋으면 딴 걸로 또 끌어올려도 되고요. 네. 내가 단도박 모임에 강점이 있으면 그쪽이 점수를 더 올리거나 내가 종교활동에 좀 강점이 있으면 종교활동에 좀 강점을 해서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게 회복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잘못 착각해요. 음. 우리 기질적인 문제라고 치자면 회복을 도박처럼 한다. 그러면 그냥 성냥불처럼 꺼지는 경우들이 많죠. 네. 뭐 하나의 팁을 얘기를 하자면 답은 단도박 모임에 오늘 하루를 위하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위하여. 길게 봐선 답이 없고 그냥 오늘 하루에 내가 정한 것만 하면 그걸로 회복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내 계획대로 산 거에 대한 만족감이 엄청나요. 그냥 그 계획에 맞춰서 사는 게 희망과 기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했더니만 체크 했더니 오늘 내가 정한 거 다 했네. 그리고 내 가족이 아무 일 없었네. 나 역시도 뭐 날아오는 돌도 맞은 적이 없네. 네. 그러면 이제 위대한 힘에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는 거예요. 요 계획도 굉장히 담백합니다. 맞습니다. 요런 게 자극이 안 와요.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경쟁심의 회복은 좀 위험하다 보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이주연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기쁨이 느껴져요. 네. 계획하지 않은 상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린 기질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내 계획대로만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뭐 담백합니까? 딱 내가 계획한 걸 다 맞췄을 때 네. 너무 행복하죠. 감사하고. 그거는 절대 희망과 기대에서 나올 수 없는 감정들이에요. 예,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분은 이제 회복이 시작된 거죠. 네. 저도 여기서 하나만 더 보태자면 도박 중독자분들이 계획 세울 때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네. 그 이전에 신영철 박사님이 나와서 해주신 얘기인데 도박 안 할 때 뭐 하느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도박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그래 도박에 관련된 것만 세우는 거예요. 난 도박 안 할 거야. 도박 안 하려면 뭘 해야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도박 안 할 때 뭐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 부분을 놓치고 계획을 세우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때는 도박에 관련된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도박 이외에 그 시간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도박을 안 할 때 그때 뭐 할지 도박 이외의 계획도 반드시 한번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자꾸 코끼리가 생각나듯이 도박을 안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그냥 나는 신년 계획을 세우겠다지 도박을 하지 않는 신년 계획을 별도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너무 도박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 삶 전반에 대한 계획을 한번 골고루 세워보시는 게 그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단도박을 위한 신년 계획 탑3에서 10년은 뺍니다. 네. 이거 의미가 없는 이건 정말 엉뚱한 이거 새해 너무 싫어하죠. 네네네. 아니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생을 해야 될 건데. 맞아요.